있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 일정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일정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이 친윤계의 이철규 의원이 깃발을 들기 시작해서 지금 조정훈, 그다음에 뭐 김기현,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심평, 뭐 홍준표 다 나왔어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출동한 것 같습니다. 총출동. 왜 이럴까요? 지금 마지막에? 아, 그러니까 이제 딱 숨어 있다가 한동훈 이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니까 돌격 앞으로 해갖고 지금 다 저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우리가 이제 이철규 의원의 아침 KBS 라디오 고성국 방송 그 인터뷰 어제 분석을 했지만 이제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철규 의원의 어제 KBS 라디오의 어대한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거는 나경원 띄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철규 의원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 했는가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이른바 아주 더러운 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 어제 오후에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네.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2019년 패스트트랙 그 투쟁할 때 네. 그때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걸로 맥없이 정권이 민주당이 넘어간 후 우리 당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끝없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네. 침묵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 투쟁 그리고 조국 사퇴 투쟁입니다. 마침내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을 때 우리는 정권 교체의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저는 우리 보수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 높여 그 당시에 외쳤었다. 네. 지금도 저는 그 신념에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래도 성공과 번영, 자유와 민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역사의 줄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 정체성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거의 출사표 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토록 내가 보수 정체성에 투철한 전사다. 보수 전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이철규가 제기했던 왜 한동훈 주변에 뭐 신지호 까라, 뭐 진중권 까라, 김경렬 좌파 출신만 득실득실 하냐. 네. 그렇게 깠는데 오후에는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저렇게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럼 이게 악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보통 이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네. 표현하는 말이 있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 있죠. 오전 오후 나눠서요. 네. 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요거 저녁에 올려요. 뭐 네. 이런 식의.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나이연대라고 한번 우리가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이야기 나돌았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이 나경원 대표가 그 나한테 모욕이다. 뭐 그러면서 한번 상당히 불쾌하다. 불쾌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지금 좀 형성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나이연대가 이제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내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친윤 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에게 밀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이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참 세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그때 연판장에 한 40명 돌렸나요? 40 몇 명인가 네. 뭐 친윤 초선들이 43명인가요? 뭐 그랬죠. 네. 근데 그때 네. 나경원 의원은 원외였어요. 원외. 그죠? 원외 대표가 되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원내 대표는 안 된다. 네. 원내 대표가 원내에 있는 의원이 이제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때는 원내 대표 괜찮고 이제 본인 나가는 건 원내 대표로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렇게 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그 CBS 박재홍의 뭐 한판 승부인가? 네, 거기 또 인터뷰로 나가서요. 거기서 지금 방금 우리 현정님이 얘기한 그 원외 대표론의 한계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그 주 전장은 국회 아니겠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본회의에서 다 처리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당대표가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원외 대표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못하기 때문에 네. 대국민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방금 전에 본인은 작년에 그 연편장 때문에 그냥 접었지만요. 뜻을 접었지만 그때 본인이 원외 대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좀 방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내일 어떤 입장 표명한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랬더니 그거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입장을 지금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네요. 아직 일부 언론에서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이제 일단 밝혔습니다. 조금 더 시간 가지고 아마 고민하고 아마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친윤의 후보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책 행보나 이런 데 있어서 자칫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좀 이 신선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만약 이런 나가서 떨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친윤들이 나서서 도와주겠다 그러니 이번은 기회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지난번에는 뭐 뒤통수 치더니 이번에 도와준다는 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아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당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네네. 그 당원 당규 개정 특위에서 나중에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30%는 해야 된다. 네. 그 30쪽이 많았는데 20도 만만치 않은 의견이 나와서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비대위로 넘기자. 네. 그게 비대위로 넘겨달라고 하는 물밑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어제 이철규 의원이 그 고성국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당원들의 표심 알 수가 없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최후의 그 한동훈 대세론을 깨부술 수 있는 그게 당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심. 당원들. 오래된 전통 당원들. 네. 근데 그래서 당심의 이런 색깔론 뭐 이렇게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당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색깔론 이런 거를 가지고 해보자. 당심을 자극하면은 그러면 한동훈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7대 3보다는 8대 2가 난 거 아니냐. 아하. 8대 2. 그래서 그 비대위로 넘기라고 하는 뭐가 있었고 비대위에서는 그 이른바 친윤들이 많다 보니까 8대 2로 의결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10% 차이 같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 쓴 흔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심평 변호사가 했어요. 한동훈 기세가 빠지는 중이다. 또 새 당대표는 윤 대통령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YTN에 출연해서 요즘 YTN은 왜 이렇게 신 변호사를 자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대한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번 주말쯤 한동훈 대항마가 가시화되지 않겠나? 한 전 위원장 반대 세력이 지금 나와 있는 분 중 힘을 보태서 그분이 부상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국정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을 대패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지금의 황우여 비대위원장처럼 원만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지금 황우여 대표가 잘하고 있답니다. 아주 원만하게. 아니 이제 신병은 황우여가 저기 그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설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색깔론 이야기 하는데 진짜 저분 그런 뭐 하지만 저분은 이 선거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했잖아요. 아니 네. 그 있다가 이번 대선 때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색깔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거는 왜 색깔은 괜찮네요? 아, 저분이 고향이 이제 TK인데 TK에서 경주입니다. 경주. 네, TK에서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대선 때 그때 문재인이 2017년 조기 대선인가요? 네. 그때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을 뭐 이게 뭐 그런 분은 좌파가 아니고 그러면 뭐 저 우리 지원님만 좌파예요? 저는 진짜 제가 저 자꾸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전 1992년에 네. 이른바 전향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는가 이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네. 공개적으로. 참 이런 식이면 뭐 모두가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또 이제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훈이가 또 다시 나섰습니다. 조정훈이가 백서로 이제 안 되고 백서가 아마 이제 그 다음 대표 오면서 그렇게 바뀌니까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나오는 걸 막는 여론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거대한 기류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임을 가능하게 일방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저희 민주당임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민주정당에서는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대한 기류를 최소한 원내에서는 느끼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 이 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이게 해당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저 이제 마포에서 뛸 때는 마포는 훈훈, 네. 한동훈, 조정훈, 훈훈 브라더스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 뭐 그냥 그 문자 발송비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뿌려대고 한동훈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지원 유세 더 와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참 뭐 저런 건 자유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친윤에서요. 네. 이제 대표는 뭐 자기들 뜻이 관철이 안 돼서 한동훈한테 넘어간다 할지라도 최고위원들 장악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을 내보내려고 지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조정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나오십시오. 나와서 당원들의 저는 그 평가,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저 한동훈 대세론 어대한 얘기하는 게 해당 행위다. 어저께는 이제 이철규하고 완전히 쌍으로 놀잖아요. 네네. 이철규는 그게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조정훈은 오늘 해당 행위다. 어대한이라는 걸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원들에 대한 모욕과 해당 행위면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당 윤리위원회 저 회부해 갖고 징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저기 조정훈도 저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당원들의 저는 평가 심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 자꾸 무슨 뭐 색깔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보면 조정훈 의원은 무슨 색깔이었나요? 저 무슨 색깔이었어요? 불과 이 지난 총선까지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재명이 그 자기 그 대표 브랜드로 떠드는 기본소득 주장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자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그냥 색깔이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뭐 진중권,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퍼나르는 모양인데 근데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감독님 기사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이 보면 요 인요한이와 함은경, 김경률, 박은식, 민경우 영입 추진 이러면서 이게 이철규 의원이 뭐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저게 뭐냐면 작년 10월 24일이에요. 10월 24일. 아니 그때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 게 언제죠? 작년 12월 말입니다. 네네. 12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은 TV조선 단독 해하고 운동권 출신 함은경, 이철규와 비공개 면담, 마포을 출마 논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이철규가 다 저 사람들 다 저 좌파 출신 운동권 출신들 다 끌어들인 창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지금 색깔론을 펴요? 예?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들어왔을 때 사실상 이미 다 세팅이 끝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끝나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철규 의원이 접촉을 해서 그 인재영입 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관사를 누가 했어요? 관사를 조정훈이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세팅이 돼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영입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고동진 이 사장마저도 이미 다 들어와서 영임이 끝나 있었고 그래서 뭐 본인이 연락해서 마지막에 이제 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진중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했다는 걸 가지고 좌파들하고 놀고 있네. 좌파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그 세 사람 나온 저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무실장을 했잖아요. 네네. 김경률 회계사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서초동의 자택으로 저 아크로비스타 초청해서 밥도 먹었잖아요. 김치찌개 먹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네. 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당시 그 윤석열 후보의 외부 자문역의 한 사람이었어요. 네, 뭐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예요? 네. 제가 이철규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럼 색깔론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정말 우리가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너 좌파지 뭐 너 이제 이렇게 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예를 들어서 좌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도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뭔가 문제를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학생 운동을 했거나 과거에 무슨 뭐 했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저희들은 안 되겠다. 조국 사태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국 사태 하면서 사실은 야 이거 정말 제대로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 진영으로 넘어온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 너 원래 거기였잖아. 가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갖고 정치를 할 겁니까? 어느 사람들 갖고 정치를 할까요? 이철규 의원이 경찰의 재직 시절에 했던 행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 정치권 관련해 갖고 어떤 뭐를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독님 어제 뉴스완이 한국갤럽에 조사해서 나온 그거 있잖아요. 도표. 요거를 이제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 갖고 네.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도표 있죠? 여론조사 도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8대2입니다. 8대2. 근데 어제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 네. 국민의힘 당원에서는 한동훈이 59%로 압도적인 1등인데 네. 전체를 놓고 봤더니 뭐 유승민이 29, 조금 2% 앞섰죠. 뭐 한동훈이 27, 네. 뭐 오차범위 내지만 유승민이 1등을 했더라.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게요. 요번에 8대2잖아요. 그 2가 2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네. 근데 당헌 99조에 따라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하는 정당 없으면 무당층 있잖아요. 네. 무당층만 가지고 여론조사한 거를 집계를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당, 조국당, 이석기당 지지자들은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완 기사가 저렇게 났길래 뉴스완에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당의 전당대회 룰에 맞게끔 데이터를 다시 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게 뽑아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뉴스완에서 그 일리 있는 얘기다 해갖고 그 갤럽에 요청해갖고 저 도표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8대2의 20%에 해당되는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기 보면요. 밑에 보면 저거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하는 정당 없음 요 사람들만 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봤더니 한동훈이 44%. 44. 그다음에 2등이 동률 나경원 유승민 10%. 안철수 9%. 원희룡 9%. 네. 뭐 그겁니다. 남성 여성도 이 한동훈 위원장은 남성이 41, 여성이 47. 네. 여성이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연령별로도 연령별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압도적으로 앞서요. 네네. 저게 이제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 수치는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있는데 그럼 80%는 이제 책임당원 투표예요. 책임당원. 80%는. 그러니까 저 조사에서 20%에 해당되는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어제 제가 요청해서 재가공이 돼갖고 이제 나온 겁니다. 네네. 저기 보면은 저 지지 정당별 보면은 500명인 샘플인데 네. 1000명을 조사했는데 500명. 500명이 이거의 샘플이에요. 근데 500명 중에 322명은 국민의힘 지지자고. 네. 그 무당층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178명인 거예요. 178명.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당대회 보니까 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에 2차로 가잖아요. 결선 가죠? 네, 결승을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제 저 갤럽 저기 여론조사로 봤으면은 이 20%에서 44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당원 80%에서 몇 퍼센트를 얻어가지고 그 두 개를 8대2로 합산한 것이 50을 넘느냐 못 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못 넘으면 2차 투표 가는 거고. 네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우리 지원님 잘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렇다 보니 친윤들 쪽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뭔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저는 뜻이 없다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보니까 좀 일제히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네. 지금 뭐 김기현 전 대표까지 저는 정말 김기현 전 대표 이분은 정말 저도 뭐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야기할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자기의 국회의원 배지와 당 대표직을 맞바꿔 먹은 분 아니에요. 당시에 정말 당 대표직을 지키면서 이 백의종군 하라라고 지금 모현지 배지를 하라라고 저도 칼럼도 쓰고 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맞아요.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당 대표직을 던진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당 리더십을 운운하고 그래요. 이분은요 솔직히 당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분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당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큰 소리 치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분들을 이게 스피커로 놔둔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네. 아마 당원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렇게 뭐 관심 많고 답답하면 본인 나오셔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뒤에서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평이 변호사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이분은? 이분은 무슨 뭐 본인 자칭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무슨 정체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디 뭘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면서 뭔가 이쪽을 좀 이렇게 혼돈시키기 위해서 이쪽을 그렇죠.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걸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뭐 가까운 뭐 별로 친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낸 간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일부에서 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뭐 이 멘토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한마디를 하셔야 될 거. 조정훈 의원 백서 가지고 그렇게 당을 분탕질해 놔놓고 이제 또 나와서 뭔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에 대한 좀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임박해서 뭔가 어떤 좀 전반적으로 좀 흐트러뜨리기 위한 이런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7대 3으로 갈 거를 굳이 이제 8대 2로 당 그거를 10%더 늘려놓고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 그 당원들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할 그 소재를 던져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 본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어 갖고 득표율을 분산시키면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선 투표에는 1, 2등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네네. 그럼 거기서 3, 4 등의 3, 4, 5등까지 있으면 3, 4, 5등의 표를 2등이 다 흡수해 가지고 결선에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는다. 지금 이제 그 이철규 등등의 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네. 참. 그래서 참 정말 당을 고민하고 정말 이 보수파 또 대한민국을 고민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민주당이 보면
정말 이제 국회마저도 정말 이 이재명의 방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내가 저 당을 왜 찍었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다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수는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주류 아닙니다. 네, 비주류입니다. 자, 비주류가 주류가 되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넓혀야 되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혼자 그냥 혼자서 열심히 뭐 하면 뭐 합니까? 나 혼자만 만족하지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고립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하자. 우리끼리 맨날 광화문에 모여서 그냥 집회하면 그냥 막 속은 후리나 하겠지만 그게 딴 사람한테 전파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고립주의는 더 이상 지지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을 인식을 하고 좀 더 넓게 하려고 그러면 참 우리 내부의 어떤 이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색깔론이나 쟤는 저쪽에서 오네야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면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진보했던 사람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는 보수가 돼야 될 텐데 야 너 거기 가면 너 저기 맨날 저 빨간색이라고 저 수박이라고 저거 해 나가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제발 이런 식의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좀 더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 네. 즉 포용적 보수. 뭔가 보수가 정말 아우르고 포용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큰 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고 싶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만들지 못하고 야 가 우리끼리 확실한 찐 보수들만 모여. 근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찐 보수일까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못 믿겠어요. 생각이 정말 찐 보수고 그게 정말 전체 국민을 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런 식으로 자꾸 색깔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